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산업경찰학과 1학년 조영입니다. 저는 문제 제주 신화에서 전설에서 이호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설에서 이호도에 대해. 두 번째, 2021년에서 본 이호도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 저의 시각에서 바라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설에서 이호도는 제주도의 전설에 나오는 성입니다. 제주 여인들에게 이호도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남편이 깊은 곳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도 결국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곳으로 죽게 믿는 환상의 성으로 여겼습니다. 살아서 되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사시사철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호도는 이승의 삶이 지겹도록 고달플 때 편히 쉴 수 있는 저편의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이호도는 죽음의 섬이자 구원의 섬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은 현재의 이호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파람도이고 2003년 한국의 종합해양기지로 이용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이호도는 섬이 아닙니다. 수중 암초인 이호도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연구, 기사 관측, 어업 활동 등을 위해 이호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호도의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양 경찰의 수색 및 군항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처음 전설의 섬이라는 제목을 보고 보물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도가 심할 때만 보이는 암초 덩어리였습니다. 현재는 해양과학기지로 이용하며 한국의 해양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제주인 분들이 이호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알렵기에 현대에서 이호도에 대해 찾고 연구하여 유용한 과학기지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지에 기여를 하신 제주도인 분들께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생명과학과 1학년 강유아라고 합니다. 마이크 올리세요. 지금부터 동산과수통 중앙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통정, 제가 발표할 주제는 김통정 고려 삼별초인 제주입니다. 이제 고려 삼별초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제 삼별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역사적 인물인 김통정을 주제로 한 제주 신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이제 김통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고, 삼별초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각에서의 해석, 세 번째는 2021년에서의 해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삼별초랑 이제 이 사진 무신 정전인데 이제 유머로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삼별초는 바로 이 무신 정변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정권을 잡은 무신 최씨 집안의 사병 집단이 바로 이 삼별초의 전신이 됩니다. 그 삼별초는 이제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자 그때 왕이었던 원종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몽골과 연합을 하게 되고, 이제 대몽 항쟁에 앞서던 삼별초는 이제 고려와 고려의 정규 군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몽골과 원나라의 연합군이 여몽연합군과 계속 혈투를 하면서 강화도,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도착한 김통정은 제주도에 도착한 김통정은 아니, 보고 되잖아. 연합군과 항쟁하면 밀려나게 되고, 이제 김방경 장군이 김통정 장군을 잡으러 올 때면 이제 연막 작전을 하기 위해서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면 채취지를 가해 성 위를 달리게 하게 됩니다. 이제 김방경 장군이 새로운 전략으로 대병력을 동원하여 화곡보고 한림항으로 들어오게 되자 전세가 불리한 김통정 장군은 성 안으로 후퇴하여 성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아기업계가 이제 성문을 여는 방법을 김방경 장군에게 알려주게 되고 고려 군사가 김방경 장군과 함께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김통정 장군은 새 방석을 바다 위로 뛰어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김통정 장군을 고려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이때 모기와 새로 변신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통정 장군이 이 새는 나를 죽이려는 새인가 하며 돌아보는 순간 그 새가 장군으로 변신해 김통정 비늘로 된 목에 칼을 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김통정 장군은 내 백성이나 물이나 먹고 살아라 하며 발로 내리친 물에는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김방경 장군이 김통정 장군의 처를 죽였을 때는 그 피가 흘러 붉은 오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통정 장군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고 도수를 부리는 영웅적 모습으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시선으로 본 김통정 장군의 모습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주는 고려의 속국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이 존재했고 전쟁에 크게 간섭받지 않는 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성을 짓는데 징병되고 전쟁을 한다니 저는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위해 조사하다 보니 김통정 장군에 대한 여러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고내리 본당행 본풀이에서는 김통정 장군을 욕심이 많고 야비한 인물로 묘사하기도 하고, 한라산 신인 화로산도와 대결에서는 김통정 장군과 대결해서 김통정 장군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에 최후까지 대항한 김통정 장군이었지만 제주 도민들에게는 많은 침략자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서 본 김통정 이야기입니다. 이제 김통정 장군은 설화마다 이야기가 다르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옛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도 김통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중점으로 하는 신화인 만큼 2021년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2021년의 인물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의 주가 조작 혐의와 함께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라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결국은 돈놀이, 장사치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업을 하며 혁신가의 이미지를 쌓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비춰지게 됩니다. 실패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만약 무언가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혁신적인 성과와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일론 머스크와는 다르게 동시에 비트코인 주가 시세 조작으로 논란을 빚는 것이 신화스톱 김통정의 모습과
이렇게 반전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일학과 17학번 학생입니다. 전 이번 발표 주제가 제주 신화로 선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백록담 신화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백록담 신화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백록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백록담은 한라산 정상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라산 정상 분화구에 있는 화구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한겨울 쌓인 눈이 여름철까지 남아있어 자연 관광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명치는 흰 사슴이 이곳 물을 마셨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는데 실제로 한라산에는 야생 사슴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옛날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백록을 타고 놀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신화의 내용인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옛날에 한라산은 영산이라 신선이 와서 놀았다고 합니다. 신선들은 하얀 사슴을 타고 한라산 이곳저곳 절경을 구경하고는 정상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 사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옛부터 백록담은 아무나 오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기도 하지만 그곳은 신선만이 노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떤 부수가 백록을 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라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잡고 싶은 짐승이 보이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잡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러 한라산을 누비고 있는데 바로 옆 숲에서 사슴이 내달았습니다. 포수는 무의식적으로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순간 그 사슴을 다시 보니 하얀 사슴이었다고 합니다. 포수는 그제서야 정신이 되돌아와 땅에 엎드려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백록은 신령스러운 짐승으로 사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포수는 사죄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여기서 주는 교훈은 신성한 동물을 해치지 말고 보호하자입니다. 이를 2021년 시각으로 해석해보면 실제 신성한 동물은 신화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동물을 흔치 않은 동물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멸종위기 동물과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멸종위기 동물을 무분별한 사냥으로 해치지 말고 보호하자를 2021년 시각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멸종위기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석은 모든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을 멈추고 보호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저의 시각에서 해석을 해보면 앞서 말한 2021년 시각으로 해석한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해서 식용동물이 도축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희생되는 동물들도 많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치킨만 하더라도 무분별한 도축으로 한국 기준으로만 하루에 몇백만 마리가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몇백만 마리면 충분히 무분별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축이나 사냥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희생당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에서는 도축과 사냥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팔리는 양만 생각해도 모든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멸종위기 동물은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이 지구상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모든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냥은 멈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좋아하는 동물에
무분별한 사냥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홍보학과 1학년 이지입니다. 저는 논제 제주 신화에서 1870년대에 있었던 열렬한 사랑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870년대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에서 16세 소녀 고씨와 17세 소년 강씨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 강씨는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 찾기로 떠나게 되고, 하지만 결국 파도에 휩쓸려 결국 익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내 고씨는 자신의 남편의 시신을 구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빌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시신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절구암 느티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놀랍게도 그녀가 자살하고 나자 강씨의 시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본 선비 신재우라는 사람이 만약 내가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된다면 아내 고씨를 위해서 연료비를 세워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유능하던 신재우는 계속 과거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일까? 왜 나는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무당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당이 신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뒤에 너에게 귀신이 씌었다. 신재우는 이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아내 고씨의 무덤에 가서 술을 이렇게 내다 주면서 고씨의 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놀랍게도 신재우는 바로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고 제주도에 내려오게 된 후에 연료비를 세워줍니다. 이후 여기 한경의 용수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제사를 하고 있으며 고씨가 목을 메었던 느티나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절구함의 내용을 2021년으로 봤을 때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가족 폭력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다르게 연인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나눈 신화 절구함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화 절구함에서처럼 무조건적인 조선시대의 절개나 지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보여주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면서 현재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절구함 사건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연료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당시 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이 아닌 사랑에서 잊지 못할 만큼 그리워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겠지만 제3인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방명사포 발표를 맡은 식물자원환경정보 3학년 엄준현입니다. 저는 논제 제주 신화에서 200 풀이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자료조사 2021년 시각으로 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해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200 풀이는 생명꽃, 악식꽃 등 서천꽃밭의 주화를 권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을 풀이하는 제주도 서서루가입니다. 200
이공공 풀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친한 이웃인 가난한 김진국과 천하거부 임진국은 끝에 자식을 낳습니다. 김진국은 아들을 얻어 사라도량이라 하고 임진국은 딸을 얻어 원감함이라 하였는데 장차 그 둘은 결혼하여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도령이 서천꽃밭 꽃감방으로 가게 돼서 둘은 함께 길을 떠나지만 원감함이가 임신 상태여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사라도령은 자식의 이름을 한락궁이라 지어주고 부자인 장자의 집에 아내를 맡겨놓고 혼자 떠나게 됩니다. 장자는 원감함이를 품으려 계속 유혹을 하지만 원감함이는 뿌리치고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가 원감함이한테 거절을 당하자 이제 원감함이에게 계속 혹사시키면서 힘든 일을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인 한락궁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 서천꽃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그곳을 한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떠난 것을 듣게 되고 한락궁이를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그것에 실패해 원감함이를 고문시켜 끝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 도착해 아버지인 사라도령을 만나 도안생꽃으로 어머니를 살리고 술에 멸망 망치꽃으로 장자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감함이와 같이 서천꽃밭으로 가서 원감함이는 저승어멍이 되고 한락궁이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꽃감방이 됩니다. 이 신화의 특징은 꽃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꽃감방의 꽃은 문화적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권위의 원천인 주술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의 의의는 제주도의 서사문화가 설화나 소설 등 다른 관례와 교섭하면서 지속되고 변화해온 신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신 위주에서 남신 우위로 변화, 근원적 생명력에 더하여 사회적 문화적 권위가 강조되는 신화관념의 변화 등 신화사적으로 주요한 변화의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도 놓쳐서 안 될 문화적 의의입니다. 200 풀이를 2021년 시각으로 해석하면 사라도령과 원감함이를 팀이라 생각하고 서천꽃밭으로 가는 것을 팀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는 도중 원감함이가 임신 상태여서 사라도령이 임신한 원감함이를 장자의 집에 놓고 혼자 떠난 것을 위기라고 하면 팀 활동에서 어떤 위기가 왔는데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그 위기를 자신이 감수하겠다고 나섰더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위기가 전화위고 기회가 된 것입니다. 200 풀이에서도 원감함이를 장자의 집에 놓고 가니 장자가 원감함이를 자신이 품으려 하지만 거절당하자 원감함이를 흡사시키고 죽이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원감함이가 혼자서 감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인 한락궁이가 사라도령을 찾으러 서천꽃밭에 가서 사라도령을 만나고 원감함이를 살리는 꽃을 받아 원감함이를 살리고 장자에게 복수하여 한락궁이가 꽃감방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시각으로 했습니다. 저는 장자가 원감함이를 품으려 계속 유혹을 했지만 원감함이가 거절하는 장면을 저의 시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원감함이는 부자인 장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꽃감방이 되어 떠난 사라도령의 아내이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큰 기회가 얻어 꿀쳤습니다. 이 장면은 저의 생각과도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제주대학교를 온 이유가 제주대학교 ROTC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매니저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ROTC라는 꿈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제가 만약 매니저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학생 입장으로 충분히 돈도 여유롭게 벌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저는 ROTC라는 처음부터의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2학년 윤정입니다. 지금부터 논대 제주 신화에서 아름답고도 슬픈 제주 신화 백중대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발표 순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광활한 초원지대를 갖추고 있어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예로부터 전해져 올 정도로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에서 자기 희생을 통한 지혜와 용기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풍요를 가져온 한 목동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제주에서 모두 그랬듯 날마다 바다에 나와 소와 말에게 물을 먹이는 부지런한 목동이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동은 바다에 나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쏟아지면서 목황성제가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깜짝 놀란 백중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보게 됩니다. 목황성제는 바다를 뒤덮는 큰 목소리로 큰 거북을 부르고는 큰 거북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제주섬이 떠내려갈 정도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황성제의 말대로 큰 거북이 이행한다면 홍수는 당연하거니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게 되고 만약 살아남는다고 해도 황폐해진 땅에서 농사를 못하게 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기 때문에 백정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백정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는데 이는 자신이 혹황성제인 것처럼 큰 거북을 부르고 새로운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겁니다. 백정은 큰 거북을 불렀고 큰 거북아 내가 헷갈렸다. 비는 내리되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다시 일러둡니다. 백중의 말대로 큰 거북은 많은 비만 내려주고 바람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태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하늘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목황성제는 백중을 찾아 벌하겠노라 합니다. 백중은 옥황성제에게 잡혀가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게 되었고 그런 백중을 보면서 옥황성제는 뒤늦게 많은 사람과 가축을 살리고자 했던 백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화를 풀게 됩니다. 백중의 희생으로 그에는 대풍작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백중이 희생한 음력 7월 14일에 그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는데 그 제사가 바로 백중제입니다. 백중제 신화를 바탕으로 2021년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현대는 법과 질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명을 쓰게 되었거나 자신이 한 행동이 맞음에도 의도가 다르게 판명이 되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여 진상규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화가 2021년의 일이었다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자신을 변호하여 본 의도를 표명하였다면 옥황성제의 혀를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긴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중제 신화를 저희 시각에서 해석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신화를 들으면서 개인주의의 개념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의 원 개념은 사회의 모든 제도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인데 우리는 현 시대를 살면서 개인주의의 본 의미를 사회나 국가 따위의 집단보다 개인은 존재와 가치에 있어 상위이다라는 뜻으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변화된 의미를 지닌 개인주의가 존중받을 만한 사상으로 통용되는 지금 저희는 지난달 6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와 화물트럭 자동 출동 사고 현장에서 경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던 제주대 학생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주대 사거리에 있었던 사고는 부상자가 몇십 대 이를 정도로 작은 사고
사고가 아니었는데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망설임 없이 구조대원들에게 손을 다해 도왔던 제주대 학생을 급중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과 달리 개인주의가 만연하지만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흐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 시각에서 한 해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